안녕하세요. 중년들의 사연입니다. 오늘은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돈 때문에 맺어진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네 삶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30대 여성 박미숙 씨와 60대 남성 김영호 씨의 사연입니다. 내 이름은 박미숙. 33, 한창 꿈 많고 예쁠 나이라고들 하지만 내 삶은 언제나 지독한 현실이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집안 어린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무능력한 부모님.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음 날은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한숨만 나왔죠. 낮에는 직장에서 죽어라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젊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친 그림자만 남아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회식 후 만취한 손님을 태운 대리운전 기사였던 나는 처음엔 그저 또 한 명의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김영호 씨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큰 빌딩의 회장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도 그냥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죠. 하지만 그의 지갑에서 흘러나온 두툼한 현금 뭉치와 명함은 내게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호 씨는 내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운전 솜씨도 좋고 성실해 보여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때는 그저 인사치레겠거니 했는데 며칠 밤낮을 고민하다 결국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절박함이 나를 움직였죠. 처음 만난 날 김영호 씨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솔직하게 나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았죠. 가족의 빚, 동생들의 교육 문제, 그리고 나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막막함까지. 그는 말없이 듣기만 하다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치심과 동시에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교차했죠. 김영호 씨는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나에게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박미숙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는 내게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였지만 점차 김영호 씨는 내 삶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으며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나이 많은 외모는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은 메마른 내 마음의 한 줄기 단비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의 인간적인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내게 해준 것들은 돈 이상의 것이었으니까요. 김영호 씨와의 데이트는 일반적인 연인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주로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그는 늘 나를 배려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며 맞춰주려 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기보다는 진심 어린 대화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늘 마음 한편에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순수한 사랑일까 아니면 돈으로 맺어진 얄팍한 관계일까? 어느 날 김영호 씨는 내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내게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결국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작은 도시들을 여행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과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나는 내 어린 시절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눈빛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을 때 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나이도 우리의 처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온전히 기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했고 나 또한 그에게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내가 김영호 씨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돈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김영호 씨가 내게 준 돈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려 노력하는데 내 가족들은 나를 통해 그를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영호 씨의 아들 김성진 씨와의 만남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성진 씨는 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했다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죠. 나는 그의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나는 돈 때문에 김영호 씨에게 접근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에 상처받았고 우리는 그로 인해 깊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나를 지키려 했지만 나 때문에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내가 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호 씨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그의 아들 김성진 씨는 노골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진 씨는 나를 노인 등골 빼먹는 꽃뱀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내게 돈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나는 김영호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떠나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따뜻함과 사랑이 내 삶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나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된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의 사랑은 정말 위선이었을까요? 그의 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저 그의 돈을 보고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였을까요? 내 안의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여 나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호 씨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내가 그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삭였습니다. 그의 아들 김성진 씨는 병실 문 밖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김성진 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김영호 씨 곁에 있게 해달라고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아버지 곁에 있을 자격은 없다고 당장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는 결국 병원을 나섰습니다. 김영호 씨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그는 누가 돌볼까? 홀로 남겨질 그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결국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며칠 후 김영호 씨가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김성진 씨의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나의 손을 잡는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호 씨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영호 씨. 김영호 씨는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했지만 그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성진 씨는 나와 김영호 씨를 완전히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는 김영호 씨의 재산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돌리고 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나는 김영호 씨를 만날 수 없게 되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나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김영호 씨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해서라도 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진심을 담아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그의 행복을 빌어주는 말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 김영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나는 그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아니에요, 영호 씨. 저에게는 영호 씨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 부디 행복하게 살아요. 나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말아요. 나는 결국 김영호 씨를 떠났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와의 사랑은 내 삶에 너무나 큰 의미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돈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나는 다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김영호 씨와의 기억은 내 마음속에 따뜻한 불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불꽃은 내가 좌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고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김영호 씨의 소식을 듣습니다. 김성진 씨가 그를 잘 보살피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고 그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나는 그를 떠나보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네 삶에서 사랑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때로는 돈이 사랑을 시작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이 돈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랑을 꿈꾸고 있나요?